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통장에서 돈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숫자는 그대로인데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거죠. 은행 적금 1년 넣으면 이자 4% 준다고요? 웃기는 소리예요. 환율은 1,500원 찍고 미국 주식은 2배 올랐는데 당신만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은퇴 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지금 모으는 방식으론 5년도 못 버팁니다. 그런데 말이죠. 퇴직연금 수익률 상위 10% 사람들은 뭔가 다르더라고요. 공통점이 딱 하나 있었어요. 전부 특정 ETF를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스닥 오른 것보다 2배 더 올랐고 죽을 때까지 팔 생각이 없대요.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마세요.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평생 모아도 되는가? 이게 진짜 질문이거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왜 한국 주식이 아니라 미국 ETF냐 이거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 속도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반도체 수출 늘어났다고 난리인데 환율 보세요. 1,500원 향해 달려가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환율이라는 게 단순히 달러 대비 원화 가격이 아니에요. 국가 성장률의 결과물입니다. 성장 둔화되면 환율 올라라요.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30대 김대리 있잖아요. 월급 500만 원 받는데 매달 100만 원씩 적금 넣고 있어요. 10년 뒤면 원금만 1억 2천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 10년 뒤 1억 2천의 가치가 지금이랑 똑같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환율 오르고 물가 오르면 실질 가치는 반토막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성장하는 나라 자산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30년 뒤를 갔을 때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 중 어디가 더 클 것 같아요? 답은 명확하잖아요. 미국이에요. 인구도 늘고 기술도 발전하고 전 세계 자본이 다 몰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미국 ETF를 모아야 하는 겁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에요. 당신 노후 지킬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환율 오르면 오를수록 미국 자산 가치는 더 올라갑니다. 반대로 원화 자산은 계속 녹아내리고요.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에 남을 건가요? 미국으로 갈 건가요? 시간은 당신 편이 아닙니다. AI 버블 아니냐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맞아요. 과열된 거 맞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보세요. 2년 만에 10배 올랐어요. 이게 정상이냐? 당연히 거품이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금 사라고요? 금은 매년 공급량 늘어나요. 광산에서 계속 캐내거든요. 국채는 어때요? 미국 전국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국채 찍어내는 중이고요. 부동산? 한국 부동산은 이미 고점 찍었고 인구 감소로 장기 하락 전망입니다. 그럼 뭐가 남았어요? 주식밖에 없어요. 특히 미국 주식이요. 여기서 재미있는 현상 하나 알려드릴게요. 미국 기업들 자사주 소각 엄청 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전부 자기 주식 사서 없애요. 매년 약 1.4%씩 주식수를 줄이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주식이라는 자산 자체가 희소해지고 있다는 거죠. 금은 늘고 국채는 넘치고 돈은 계속 찍어내는데 주식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제학 배우셨으면 아시잖아요. 공급은 줄고 수요는 그대로인데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오르죠. 거기다 미국 기업들은 혁신의 중심입니다. AI든 바이오든 우주항공이든 전부 미국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테슬라 자율주행, 오픈 AI 챗 GPT, 스페이스X 로켓 전부 미국 기업이에요. 중국은 규제로 묶여 있고요. 유럽은 혁신 속도 느려요. 결국 미국밖에 없습니다. 버블이라고 욕하면서도 결국 다들 미국 주식 사는 이유가 이겁니다. 대체제가 없으니까요. 화폐 가치 하락 시대에 주식은 방패막이에요. 특히 미국 주식은 가장 튼튼한 방패고요. S&P 500 이거 들어보셨죠? 미국 대형주 500개 모아놓은 지수인데요. 장기 투자자들이 왜 이걸 미친 듯이 모으는지 아세요? 워런 버핏 할아버지 있잖아요. 세계 최고 투자자죠. 이분이 유언장에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내가 죽으면 재산의 90%를 S&P 500에 넣어라. 딱 이렇게 써놨어요. 개별 주식도 아니고 채권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오로지 S&P 500이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실제로 이 전략대로 했더니 수익률이 수배에 달했습니다. 다넬지스 하나만 들고 있었는데 말이죠. 1990년에 S&P 500 샀으면 지금 10배 넘게 올랐어요. 배당제 투자하면 15배 이상이고요. 3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들고만 있었는데 이 정도 수익입니다. 여기서 오해 하나 풀고 갈게요. 미국 주식 집중 투자하면 몰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천만에요. 글로벌 시가총액의 60%가 미국이거든요. 전 세계 주식시장 중 절반 이상이 미국이란 얘기예요.
오히려 미국 주식이 글로벌 분산 투자에 가까운 겁니다. S&P 500 하나 들고 있으면 전 세계 주요 기업 다 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 전부 여기 다 들어있거든요. 이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돈 벌어요. 아이폰 한국에서도 팔고 유럽에서도 팔고 일본에서도 팔잖아요. 결국 글로벌 경제 성장의 수혜를 다 받는 구조입니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살 필요 없어요. S&P 500 하나면 충분합니다. 평생 모아도 되는 자산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실전 이야기 해볼게요. 목돈이 있으면 한 번에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매달 조금씩 모으는 게 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적립식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이유 알려드릴게요. 지수 방향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불가능해요. 글로벌 투자은행들 매년 예측 내놓잖아요. 2024년 초에 골드만삭스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S&P 500 목표가 4,700이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6,000 넘게 올랐거든요. 완전히 빗나간 거죠. JP 모건도 틀렸고 모건 스탠리도 틀렸어요. 이게 매년 반복됩니다. 전문가들도 못 맞추는데 우리가 맞출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폭락 때 한 방에 사면 되지 않냐고요. 이론적으로는 맞아요. 코로나 때 바닥에서 샀으면 대박 났죠.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폭락 오면 겁나서 못 삽니다.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2020년 3월에 S&P 500이 30% 폭락했을 때 누가 샀어요? 대부분 패닉셀 했어요. 언론에선 공황이다, 대공황 온다 난리였거든요. 그때 살 수 있었던 사람 거의 없습니다. 실제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1982년부터 2022년까지 40년간 투자 방식 비교한 실험이 있어요. 첫 번째, 매달 적립식으로 꾸준히 산 사람. 두 번째, 타이밍 노려서 저점에만 산 사람. 결과가 어땠을까요? 매달 적립식이 수익률 훨씬 높았습니다. 왜냐면 꾸준히 사면 고점도 사고 저점도 사거든요. 평균 매입 단가가 자연스럽게 안정화되는 거죠. 결국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매달 꾸준히 기계적으로 감정 배제하고 사세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개별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 많죠? 엔비디아 사고, 테슬라 사고 이렇게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그 종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요? 엔비디아 AI 칩 시장 점유율 알아요? 경쟁사 AMD랑 차별점 뭔지 알아요?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웨이모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어요? 대부분 모릅니다. 그냥 유튜브에서 누가 추천했다, 카페에서 소문 들었다, 친구가 샀는데 올랐다더라 이 정도거든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에요. 더 무서운 건 감정 통제입니다. 개별 종목은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요. 엔비디아 보세요. 하루에 10% 오르는 날도 있고 10% 떨어지는 날도 있어요. 이거 정신적으로 버티기 진짜 힘들어요. 10% 오르면 팔고 싶고 10% 떨어지면 손절하고 싶어집니다. 밤에 잠도 못 자요. 주가 신경 쓰여서요. 제가 실제로 본 케이스 하나 알려드릴게요. 40대 박 과장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테슬라에 5천만 원 넣으셨대요. 한 달 만에 7천만 원 됐어요. 기분 좋죠. 근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오를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7천이 6천 되고 6천이 5천 되고 결국 4천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손해본 거죠. 감정 통제 못해서요. 그래서 ETF가 답입니다. ETF는 자동으로 분산 투자되거든요. S&P 500 ETF 하나 사면 500개 기업 다 들고 있는 거예요. 한 기업 망해도 나머지 499개가 버텨줍니다. 심리적으로도 훨씬 편하네요. 지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니까 떨어져도 기다리면 되거든요. 초보 투자자일수록 ETF부터 시작하세요. 개별 종목은 실력 쌓인 다음에 건드려도 늦지 않습니다. 안정성과 지속성, 이게 장기 투자의 핵심이거든요. 금리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금리 결정하면 전 세계 자산 가격이 다 움직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금리가 뭐냐면요. 돈의 가격이거든요. 금리 높으면 돈 빌리기 어렵고 금리 낮으면 돈 빌리기 쉬워요. 당연히 기업들 투자도 달라지고 소비도 달라지고 주가도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 보면 금리 인하 사이클 들어가고 있거든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금리 엄청 올렸어요. 인플레이션 잡으려고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안정화됐습니다. 그래서 금리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주식한테 유리한 환경이 온다는 겁니다. 금리 내리면 돈 빌리기 쉬워지잖아요. 기업들 투자 늘리고 소비도 늘어나고 당연히 주가 오릅니다. 과거 데이터 봐도 그래요. 금리 인하 사이클 시작되면 주식 수익률 평균 20% 이상 나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기 금리가 아니라 장기 방향성이에요.
연준이 한두 번 금리 깎는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1, 2년간 계속 내릴 가능성 높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 스탠리 전부 금리 인하 전망하고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뭘 해야 되냐? 주식 비중 늘려야죠. 특히 ETF 비중 말입니다. 예금이나 적금 금리도 내려갈 거거든요. 4% 주던 게 2%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예금 갖고 있을 이유 없잖아요. 주식으로 옮겨야 됩니다. 지금 AI 버블 논란 있지만 금리 인하되면 상승장 이어질 확률 높아요. 물론 100% 확신은 못해요. 시장은 항상 변수 있으니까요.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금리 인하 초반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다 오르고 나서 들어가면 이미 늦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AI 다음은 뭐냐? 다들 궁금해하시죠? 제가 찍어드릴게요. 바이오입니다. 왜 바이오냐면요. AI랑 시너지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신약 개발할 때 AI 쓰면 속도가 몇 배 빨라져요. 원래 신약 하나 만드는데 10년 걸리고 비용도 1조 원 넘게 들어요. 근데 AI 활용하면 3, 4년으로 줄어듭니다. 비용도 절반 이하고요. 임상시험도 AI가 최적화해줘요. 어떤 환자한테 어떤 약이 효과 있을지 예측하거든요. 실제로 화이자, 모더나, 릴리 같은 제약사들 AI 도입 엄청 하고 있어요. 거기다 고령화 보세요. 전 세계 늙어가고 있잖아요.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베이비 부머 세대에 은퇴하고 있고 일본은 이미 초고령 사회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늙으면 뭐가 필요해요? 약이죠, 치료죠. 바이오 수요는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성장이 보장된 산업이에요. 최근에 비만 치료제 나왔잖아요. 오젬픽, 위고비 이런 거요. 이거 하나로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 시가총액이 몇 배 뛰었어요. 혁신 하나면 주가가 폭발하는 구조거든요. 또 하나 주목할 분야, 우주 항공입니다. 스페이스X 보세요. 일론 머스크가 로켓 재사용 기술 개발했잖아요. 이게 게임 체인저예요. 원래 로켓 한 번 쓰면 버렸는데 이제 회수해서 또 쓰거든요.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민간 우주선 본격화되고 있어요. 위성 인터넷, 우주 관광, 화성 탐사 전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도 엄청나고요. 나사 예산 매년 늘고 있어요. 앞으로 우주항공 기업들 상장 러시 올 겁니다. 지금부터 관련 ETF 조금씩 담아두는 것도 전력이에요. AI만 보지 말고 다음 단계 준비하세요. 바이오, 우주항공, 여기가 핵심입니다. 딱 하나만 고르라면 뭐 사야 되냐? 이거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탑 알려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지수 ETF입니다. S&P 500 아니면 나스닥 100. 이 두 개 중 하나요. 왜냐면요. 미국 시장은 종목 교체가 엄청 빠르거든요. S&P 500만 봐도 매년 몇 개씩 종목이 바뀌어요. 망하는 기업 빠지고 잘 나가는 기업 들어오고 자동으로 리밸런스인데요. 2000년대 초반엔 GE, 엑손모빌 이런 게 최고였는데 지금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잖아요. 시대에 맞춰서 자동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수 자체가 이미 액티브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굳이 종목 선택 안 해도 지수가 알아서 최적화해 준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수수료예요. 장기 투자할 거면 수수료 0.1%라도 낮은 걸 골라야 됩니다. 30년 모으면 수수료 차이가 수익률 몇 퍼센트 차이로 벌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수수료 0.03%짜리랑 0.5%짜리 비교해보면 30년 뒤 수익률 차이가 10% 넘게 납니다. 같은 지수 추종하는데 수수료 때문에 수익 깎이는 거예요. 국내 상장 ETF 추천드려요. 타이거 미국 S&P 500, 에이스 미국 S&P 500 같은 거요. 세금 구조도 유리하고 거래도 편합니다. 미국 증권사 직접 가입해서 사는 것보다 훨씬 간편해요. 환전 수수료도 아끼고요. 복잡하게 이것저것 고민하지 마세요. 기본 지수 ETF 하나 정해서 평생 모으세요. 타이밍 재지 말고 종목 바꾸지 말고 그냥 꾸준히 사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구조가 최고 전략이거든요. 워런 버핏도 똑같이 말했잖아요. 복잡한 거 하지 말고 S&P 500 사라고요. 나스닥 올인 이거 하시는 분들 있어요. 실제로 고액자산가 중에 이런 분 봤거든요. 자산 100억 있는데 전부 나스닥 ETF에 때려박은 분이요. 주변에서 다들 말렸대요. 미쳤다고요? 분산 투자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분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나스닥이 곧 분산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수익률 어땠을 것 같아요? 엄청났습니다. 5년 만에 2배 넘게 올랐어요. 2020년에 투자했으면 지금 3배 가까이 됐을 겁니다. 근데 말이죠. 변동성도 어마어마했어요. 코로나 때 한 달 만에 30% 폭락했거든요. 100억이 70억 된 거예요. 이거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심장 약한 사람은 못해요. 밤에 잠 못 자요. 그래서 여기서 기준 하나 드릴게요.
안정성 중시하면 S&P 500, 성장성 중시하면 나스닥입니다. S&P 500은 금융주, 산업재, 헬스케어 다 들어있어서 변동성 좀 낮아요. 나스닥은 테크 중심이라 오를 땐 더 오르고 떨어질 땐 더 떨어져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나스닥이 수익률 높습니다. 과거 20년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어요. 앞으로 전망은 어떠냐? 금융주랑 산업재가 상대적으로 강세 보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금리 인하되면 경기 민감주들이 오르거든요. 그럼 S&P 500이 유리하겠죠. 결국 당신 성향에 맞춰야 됩니다. 안정 원하면 S&P 500, 공격 원하면 나스닥, 아니면 반반 섞어도 돼요. 7대 3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정답은 없어요. 본인이 편안하게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게 정답입니다. 중요한 건 한 번 정하면 바꾸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수익률 깎입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이야기해야죠. 해외 주식 제일 큰 부담이 뭐냐? 바로 세금입니다. 수익 나면 22%대 가거든요. 250만 원까지는 공제되지만 그 이상은 전부 과세예요. 장기 투자하면 수익 엄청나잖아요. 세금도 엄청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30년 모아서 1억 수익 났다 치세요. 250만 원 빼고 9,750만 원에 대해 22% 세금 내야 돼요. 2,145만 원입니다. 2천만 원 넘게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연금 계좌 써야 돼요. IRP든 연금저축이든 여기 넣으면 양도소득세가 이연됩니다. 당장 안 내도 된다는 거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 내는데 그때는 세율이 훨씬 낮아요. 3.3%에서 5.5% 정도밖에 안 됩니다. 22% 대비 엄청 낮죠. 똑같이 1억 수익 났어도 연금 계좌면 세금이 330만 원에서 550만 원 정도예요. 일반 계좌 2,145만 원이랑 비교하면 1,500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거기다 연금 계좌는 매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넣는 돈에서 일부 세금 돌려받는 거거든요. 연최대 900만 원까지 넣으면 세액공제 받아요. 일석이조예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ISA 계좌 한 개 있잖아요. 비과세 한도 넘으면 결국 세금 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국내 상장 해외 ETF 연금 계좌에 담으세요. 이게 최적 전략입니다. 타이거, 미국 S&P 500, 에이스, 나스닥 100 이런 거요. 절세하면서 장기 투자,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거예요. 세금 아끼는 게 곧 수익률 올리는 겁니다. 똑똑하게 하세요. 자, 정리해 볼게요. 한국 가계 자산 80% 이상이 부동산에 몰려 있습니다. 이거 정상인가요? 아니죠. 위험천만한 구조예요. 집값 떨어지면 전 재산 날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해외 자산, 특히 미국 자산 비중 늘려야 합니다. 환율 리스크 해지하면서 동시에 성장수에 받는 거죠. 단기 유행 쫓지 마세요. 복리 효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본 ETF에 집중하는 겁니다.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 아니에요. 지속성입니다. 매달 꾸준히 기계적으로 감정 배제하고 평생 모으세요. 그게 결국 이기는 겁니다. 평생 모아갈 자산은 화폐가치 하락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미국 ETF가 그 답입니다. 더 듣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